자, 이번엔 이어서 또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떤 업종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인데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삼성 SDI가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대두됐는데 어떤 재료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 SDI가 미국 테슬라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막판 조율을 하고 있어요. SDI뿐만이 아니고 LG엔솔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 ESS 쪽으로 계속적인 기업들의 세일 기업들의 그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DI 이 전기차 시장 둔화에 맞서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ESS 쪽이죠. 그래서 EV 산업의 틈새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인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이는 글로벌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경쟁에 뛰어들면서 ESS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배터리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플러스 에너지 요 공장의 경우에는 30기가와트시 전환을 갖다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생산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은 삼성 SDI가 적자 지속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기술력으로 ESS 쪽을 갖다 강화시키면서 적자 거래를 끊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네. 결국 주가는 20만 원 선에서 빌빌빌빌 거리다가 이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ESS 쪽을 강화하니까 10월 한 달 만에 35만 원까지 20만 원 선에서 35만 원까지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 ESS 추진이라는 것은 이 기업들의 세일 기업들의 상당한 메리트를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2차 전지에 투자 의견을 주실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바로 ESS입니다.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ESS의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쪽 시장에 거는 기대가 2차 전지에 대한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는 건데 ESS 시장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2조 원이면 5년 뒤에는 120조 원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120조 까지. 됩니다. 네.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 강화로 인해서 ESS 시장 자체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성장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글로벌 탄소 감축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자체가 연간 44%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22조 원, 5년 뒤에는 120조 원 이런 식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이 때문에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같은 이 셀 기업들의 주가도 한파동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이죠. 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우리 배터리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그 시기에 맞춰서 ESS까지 커주니까 신무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경계를 하는 차원에서 변동성을 좀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함께 좀 여쭤보고 있는데 한간에서 제기하는 게 2차 전지 단기 과열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보니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2차 전지 탑10 지수가요. 10월 한 달간 32%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단기 과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단기로는 과열 맞는 것 같은데 중기로는 바닥입니다. 아직까지도 중기로는 길게 바닥. 본다면. 시작도 안 했다. 네. 최근에 에코프로라든가 LNF, 포스코 피처형 같은 소재주들의 급등이라든가 세일 기업들의 주가 급등도 대단했는데요. LG 엔솔만 하더라도 10월 3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한 달도 안 돼서 50%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근데 과거 23년 7월까지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그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 때문에 버블이 좀 꼈다면 네. 그래서 또 추기적인 상승이 했다면 이번에는 캐즘 현상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실적도 엉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년간 패닉에 빠져 살아 있었어요. 근데 전기차 대신에 ESS 시장이 개화를 하고 나서 힘을 얻었죠. 이 때문에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소재 셀 기업들이 그런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결국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망 확충 또 신재생 전략 수요 확대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ESS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확장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자리를 누가 차지했었느냐? 원래는 중국의 자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요걸 서서히 잠식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낙폭과대된 시점에서의 대세 상승형 초동기업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릴 때 중기로는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급등에 따른 단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조정하는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적재적소의 좋은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전기차 판매 이슈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테슬라 3분기 실적에서 보인 것처럼 약간 회복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뭐 본격적인 캐즘의 극복 신호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또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시적인 그냥 효과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쪽으로 좀 네.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밀어내기식 계약 때문에 조금 생긴 이것은 인정이 돼요. 네. 근데 전기차 캐즘 현상은 이제 안개가 걷힌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때가 됐어요. 올해 그 글로벌 전기차 판매 27% 증가를 했고요. 배터리 사용량이 34%나 증가를 했어요. 이런 소식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전기차의 1위가 바로 BYD, 그다음에 그 지리그룹이 한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도 다 14%, 그다음에 67% 급증을 했는데 255만 대. 그다음에 131만 대 이렇게 팔았죠. 네네. 3위가 누구냐? 테슬라예요. 그러네요. 100만 대 수준을 팔아서 3위가 됐는데요.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의 실적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잘 판다는 거는 완성차 기업들이 잘 판다는 거는 셀 기업들도 그 뒤를 따라간다는 얘기인데요. 이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ESS 쪽도 부가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 주요 실적이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문제는 이제부터는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느냐 이게 결국 데이터로 나와줘야 됩니다. 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연차와 그다음에 전기차의 내용이 자꾸 내연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싸지고 더 멀리 가고 한 번 충전해 뭐 이런 내용들이 점점 좋아지는 손색 없는 제품들이 늘어난다면 사람들은 전기차로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역전 드라마를 전기차는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이 업종 안에서도 관심주가 있으실 텐데 어떤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토픽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실적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99억 원 기록,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뭐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점에 점수를 줘야 될까요? 네, 3분기 매출 9,597억 원, 61%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되니까 흑자 전환되면서 전분기 대비 824% 정도 급증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3개 분기 연속, 4개 분기 연속 이렇게 갖고서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 실적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수를 잘 뒀습니다. 인도네시아 1단계 투자인 IMIP 모로왈리 산업단지인데요. 여기다가 투자 성과를 갖다가 투자를 해갖고서 성과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죠. 이 IMIP에 위치한 니켈 재련소 4곳에다가 약 7천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올해 그린 에코니칼과 ESG 재련소 요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투자 수익으로 영업이익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본 지주사 그 자체 사업이 본계되어 오른 것도 그룹 실적에 기여를 한 것이고요. 네. 연말부터 인도네시아 2단계 투자도 본격화하는데요. 이번 2단계 투자가 마무리가 되면 1단계에서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연평균 1,800억 원이라면 그것을 크게 웃도는 그런 실적 개선 효과를 당연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는 내년에 전구체 사업을 통해서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또 의지가 엿보이고 있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년에는 그러면 공급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공급적인 측면 이 이슈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내년 전기차 ESS 배터리 전구체의 신규 프로젝트 납품을 시작해서 출하량을 크게 증가를 시키고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전기차 OEM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공급 논의가 지연이 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전구체 사업에서 아마도 테슬라 쪽에다가 공급 개시가 함께 당당하게 실적이
플러스 알파 되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 OBBBA에 따른 세액공제 수령을 위해서 탈중국 소재, 특히 전구체 쪽은 아주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에코프로 쪽에서 경쟁력 있는 ESS 시장에 공급을 목표로 해서 삼원계와 그다음에 소듐이온 배터리의 전구체를 갖다가 모두 준비 중이에요, 양쪽 다. 그래서 이번 7월에 미국법 개정으로 인해서 PFE 금지 외국 단체 요거 도입이 됨에 따라서 중국산은 26년부터 40% 미만으로 줄어들 거고 2030년에 가면 15% 미만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것이죠. 네. 그럼 시장 파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본다면 에코프로는 과거에 이제 고점 이후 크게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 움직임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저점 다지기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은 에코프로를 보실 때 꼭 주봉 차트를 좀 길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을? 그럼 지금 현재가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들은 꼭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는 이 다른 여타 그 2차 전지들과는 다르게 이번 10월 상승에서 가장 강하게 뛰어오른 주도주입니다.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빽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10월 들어서 45,000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10만 원까지 한 달 만에 올라왔다는 거죠. 네네. 우리 100%를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럼 많이 올라온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그 조정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조정 구간을 잘 보시면 적토마 패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적토마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이 10만 원인데요. 이거 돌파하고 위로 날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 매수가 바로 말씀 말씀드릴게요. 주시죠. 네.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8만 5천 원 선 사이까지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시고 눌린다면 8만 원까지 매수해 주는데 2차 자리가 잘 안 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치는 1차 목표가 9만 5천 원, 2차 목표가 10만 원. 3차 목표치는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예상을 해드립니다. 손절가 7만 5천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디일지 저희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탑픽 두 번째, 어떤 기업일지 화면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사실 언급이 있으셨어요. 그 뒤로도 거의 뭐 70%가량 급등한 걸로 그때 집계가 또 저희끼리 또 한 자료에서 집계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타이밍이 왔다고 보신 것 같네요. 네.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꽤 있더라고요. 사실 LG엔솔이 부각될 수 있었던 거는 이 ESS 시장이 이 시장에서 삼성 SDI나 SK온 이런 쪽이 좀 적게, 그러니까 늦게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LG엔솔보다. 진출한 게 LG엔솔이다 이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벌써 플러스로 알파가 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3분기 매출만 5조 7천억,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가 됐는데요.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34% 정도 늘어났죠. 매출은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9월 고객사인 그 벤츠와 신제품인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라고 그러죠. 4680 뭐 이런 것들 효과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차 EV와 ESS 두 가지를 놓고서 계속적인 실적이 플러스가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ESS가 지금 빈 공간을 채우면 EV가 약간 모자랐던 부분을 ESS가 채우고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셀 기업들 중에서 이 세 가지 기업들 중에서 세 개의 기업들 중에서 최고의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나는 최고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역시나 또 여기에서도 어떤 선점을 했느냐. ESS 쪽이라는 또 그런 핵심 포인트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대해서도 ESS 시장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 뭐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LG엔솔은 스텔란티스가 카나다에 세운 그 합작 공장이 넥스트 스타 에너지인데요. 요 윈저 공장 내에서 전지 라인을 ESS 라인으로 바꾸는 일부 전환하는 것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LFP 배터리와 그다음에 NCM 배터리 모두를 생산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확장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전기차와 EV와 ESS의 투트랙 전략에 성장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이
기업이 결국 기업을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가를 보면 박스권 흐름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매집을 하는 구간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인가? 투자자들에겐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이 대세 상승 중에 살짝 들어오는 눌림목 조정이니까 이건 눈 딱 감고 매수를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사실 22년과 23년 62만 원대의 그 쌍봉 형성하면서 줄기차게 2년 이상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반토막까지 떨어진 다음에 바닥권이 들어왔어요. 그 바닥권이 26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캐즘 현상이니 뭐니 갖고 본격적인 엄청난 그 조정 현상을 거치다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50만 원 선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네. 요건 단기라는 거죠. 단기적인 흐름을 잠깐 보여준 것이고 이제 중기적인 흐름으로 가야죠. 대세 2차 상승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은 이 조정 구간에 누가 좀 더 싸게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수량이 적다면 수량을 얼마나 더 올라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타이밍적으로 일단 나쁘지 않다. 추가 매수하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주셨는데 가격대는 그럼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45만 원 사이가 1차, 그다음에 눌림 시 42만 5천 원 선까지가 2차인데 그 싸게만 살려 그러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란선 지지선 4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예. 그 사이에서는 그냥 적정 매수가 나에게 주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잡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치는 1차 50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치는 55만 원, 3차는 60만 원과 돌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60만 원까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40만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자세한 전략 세워보셨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2차 전지 또 종목별 이슈 점검, 분석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같이 보다 다채로운 내용들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또 항상 전해드리는 포인트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따라서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